자, 오늘 수투 수업은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함수 극한의 개념에 의해서 그걸 응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할 겁니다. 포인트는 뭐냐? 함수의 극한의 포인트는 계속 말하지만 부정형 찾기야. 형태 찾기. 네 가지 부정형이 있다 그랬죠. 뭐뭐 있었죠? 무한대, 일단 무한대분의 무한대부터 할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그 다음 무한대 곱하기 0꼴, 0분의 0꼴. 네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포인트로 알려주는 건 뭐냐? 이 극한값을 구하기 위한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x가 누구로 갈 때라는 말이 있을 때 걔를 집어넣어서 네 가지 형태 중 하나인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돼. 네 가지 형태가 아닌 친구를 정형이라고 하는데 정형은 상식적으로 풀면 돼. 니네가 아는 그대로 그냥 풀면 답이라고. 하지만 부정형에서의 표현법은 식을 적절히 변형이라고 그랬죠. 단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최고차로 약분을 하는 개념이야. 분모의 최고차로 나눠주면 얘는 쉽게 구할 수 있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보통 유리화 과정이야. 그리고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나 0분의 0꼴 같은 경우는 0분의 0꼴은 보통 약분하고 그런 형태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통해서 여기는 계산력만 조금 길러지면 어렵지 않아요. 오늘 하는 활용 문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볼 거야. 첫 번째, 미정계수 구하는 방법. 자, 미정계수라는 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구하는 방법인데 이게 단원명만 좀 이렇고 여기서 이론 하나 좀 알려줄 거예요. 이거 좀 잘 들어야 돼. fx랑 gx가 있을 때 나 뭐 할 거냐면 두 함수 fx와 gx가 있어요. 그럴 때 만약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자, 포인트는 뭐냐면 gx분의 fx가 l이 된대.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수렴할 때라고 해석하라고. 임의의 값에 가까워진 거니까 수렴할 때야. 리미트 gx분의 fx가 수렴할 때 성립하는 성질이야. 만약 그럴 때 분모가 0으로 가잖아? 그러면 무조건 분자도 0으로 간다. 이게 수렴하는 수열의 성질입니다. 이면. 이게 첫 번째 개념이야. 자, 일단 적고 다시 설명해 줄게. 조건은 뭐냐면 분수함수가 되는 gx분의 fx가 수렴해. gx분의 fx가 수렴한다고. 그럴 때 분모가 0으로 수렴하면 분자도 무조건 0으로 수렴해. 알겠니? 이게 첫 번째 성질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단 이해해. 증명해 줄게. 자, 어떤 분수함수가 임의의 값에 수렴해. 이 값은 얼마든 상관없어. 3천이든 5천이든 만에 수렴한다고. 그러면 그 수렴하는 수열에서 만약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이라면 고민할 필요 없이 분자도 0으로 간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증명은 따로 해줄 건데 그냥 일단 이해를 좀 하자고. 만약 분모가 0으로 가. 분자가 어디로 가는지는 불분명해. 만약에 분자가 무한대로 간다고 해봐. 걔는 얼마로 갈까? 무한대로 가. 분모가 0으로 가. 자, 이게 지금 조건이다. 조건. 이거일 때야. 이거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결과고. 이거일 때. 자, 분모가 0으로 가. 만약에 얘가 임의의 값에 수렴해. 걔는 얼마로 갈까? 0. 아니야. 0분의 1은 뭔데? 무한대잖아. 무한대로 가. 이게 C 곱하기 무한대 개념이라고. 0분의 1은 무한대니까. 왜 0분의 1이 무한대냐면 얘기해줬잖아요. 빵이 있는데 그 빵을 엄청 조그만한 박테리아가 먹으면 배 터지도록 먹는다니까. 그래서 무한대라고. 그 다음 뭐 있냐? 할 건 다 했네. 이거든. 그런데 얘가 딱 어느 값에 수렴을 하려면 얘가 부정형의 형태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얘가 0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부정형이라서 성립하는 거야. 그런데 얘는 그냥 직관적인 접근의 시도고 실제로는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증명 한번 해줄게요. 증명은 어떻게 할 거냐면 참고로 저는 이 수투 수업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수투에서 증명은 어려운 증명이 없어요. 수투에서는
대학 과정과 맞물린 게 있기 때문에 니네 책 보면 알아. 나중에 몇 가지 선생님 거 증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얘는 그렇게 알려져 있다 라고 써있어. 너희가 증명을 못한다고. 대학교 수학의 범주를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의 범주를 넘어서거든. 그래서 증명 안 해줘도 되는 게 많아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증명도 굉장히 간단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결과가 되는 리미트 fx야. 난 얘를 구하고 싶네. 근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이게 2에 수렴한다는 거랑 그 다음 얘가 0이 된다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알고 있잖아. 그럼 얘네들을 이용해서 얘를 만들 거야. 어떻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쟤부터 하면 되겠다. gx분의 fx 곱하기 gx 할 거야. 이렇게. 그럼 어차피 약분해서 fx랑 똑같은 개념이지.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극한값의 성질에 의해서 얘가 수렴해, 얘도 0으로 수렴해. 그러면 그거의 극한값은 리미트 이거 곱하기 리미트 이거라 그랬거든. 그치? 리미트 이건 얼마야? L이지? 리미트 이건 얼마야? 0이지? 그래서 0으로 간다고. 알겠니? 요게 증명 과정이에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외워야 되는 거, 어느 수열이 수렴하면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간다.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간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모르는 개수를 하나를 구할 수가 있어. 이해 좀 되나요? 두 번째 성질입니다. 두 번째 성질은 따로 적을게, 따로. 두 번째 성질은 fx랑 gx라는 함수가 있을 때 뭐만 같냐면 얘만 같아. 그러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수렴해. 단 여기서 문제에서 단서 하나를 줘. L은 0이 아닐 때야. 왜 L이 0이 아닐 때는 그게 증명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거든? 거기서 이거 눈치채면 진짜 완전 이해력 좋은 거야. 일때야. 이거 일때 잘 기억해야 돼. 아까는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간다 였거든? 이번에는 0이 아닌 값에 수렴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조건이 뭐냐면 분자가 0으로 갈 때야.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간다. 이게 두 번째 공식이야. 자, 분자가 0으로 가면 조건이야. 이게 결과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0이라는 값이 없지? 그냥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간다. 끝! 하지만 두 번째는 뭐냐? 수렴은 수렴인데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 상황 속에서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간다라고. 포인트는 얘는 0으로 수렴하면 안 돼. 알겠니? 자, 증명해 줄게. 증명 과정도 흡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결과가 되는 리미트 gx잖아요. gx를 구할 거예요. 얘를 구하는 방법은 누구 먼저 적을까? 이번에는 얘를 fx부터 할게. 구색을 맞춰주기 위해서 사실 얘도 gx 곱하기 얘로 적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자. fx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gx 어떻게 구할까? 여긴 둘이 곱하기 했어. gx 곱하기 이거. 얘는 나누기 할 거야. 이렇게. 그럼 역수로 곱해서 이거 사라지지. 그래서 얘가 나오지. 이해되니? 자, 그럼 이거의 극한값은 뭐냐면 이건 얼마로 가냐? 0으로 간다 그랬지. 0으로 가고 얘는 얼마로 가? L로 수렴한다 그랬지. L은 0이 아니지. 그리고 그래서 0이 되는 거야. 알겠니? 야, 그러면 아까 여기서 0이 아니라는 가정은 왜 있을까? 나눗셈 때문에 그래. 나눗셈으로 증명을 해줘야 돼서 증명 과정에서 나눗셈이 있기 때문에 0이 아니라는 가정이 있어야만 얘는 이게 성립하는 거야. 이해가 좀 되니? 증명 과정이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좀 이해하면 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 0이 아니라는 가정이 좀 있어야 되냐면 설명을 좀 해주면 여기다 적을게. 리미트 x가 a로 가는 상황 속에서 내가 만약에 gx분 fx를 어떻게 쓸 거냐면 어떻게 쓰는 게 좋겠냐? 일단 수렴해야 되고 제가 0으로 가야 되니까 쓰기가 좀 복잡하네. 분수로 써야 되겠네.
x분의 1로 쓰고 gx를 x제곱분의 1로 쓸 거야. 이렇게 썼을 때 안 되겠다. 얘를 0으로 쓰면 되겠다. 0분의 쓸게. 이거면 되겠다. 자, 봐봐. 얘도 안 되네. 이거는 나중에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줄게요. 일단 수렴하고 분자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지 않는 패턴을 찾아주면 되니까 찾을 수 있겠구나. 잠깐만. 어떻게 할 거냐면 x제곱분의 1 x분의 1 이렇게 하면 x 이거 되겠다. 봐봐. 얘는 지금 계산을 때리면 x분의 1이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야.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계산하면 약분하면 x분의 1이지. 그러면 얘는 0으로 수렴하지. 그렇지? 0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쓸 거야. 0으로 수렴해. 자, 다시. 얘는 x분의 1이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건 0이지. 그러니까 지금 왜 0이 안 되는지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다. 얘가 지금 0으로 수렴하지. 그 상황에서 분모가 0으로 가지. 그렇다고 분자가 0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여기가 0으로 갈 때. 무슨 뜻인지 알겠어? 내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수열이 수렴할 때 0이 아닌 값에 수렴하면 분자가 0으로 갈 때 무조건 분모도 0으로 간다라고 그랬잖아. 이게 왜 0이 아니라는 단서가 들어가는지 반대가 되는 예를 보여주는 거야. 그거를 반례라 그래. 반례는 뭐냐면 fx가 x제곱분의 1이고 gx가 x일 때가 반례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gx분의 fx는 이거분의 이거라서 x분의 1이지. 얘가 0으로 수렴하잖아. 이렇게 수렴하게 되는 경우는 분자가 0으로 간다고 치더라도 분모가 0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0이 아니라는 단서가 필요하다고. 얘 무한대로 가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0으로 가지만 얘는 무한대로 가잖아. 0이라는, 그러니까 얘가 0으로 가면 둘 다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고. 알겠니? 그거 설명하는 반예 보여주는 거야. 반대가 된 예. 증명은 이걸로 그냥 이해하면 되고. 그래서 성립하는 두 가지 공식이니까, 자, 설명은 장황했지만 생각보다 패턴은 쉽습니다. 분모가 0으로 가면 무조건 분자도 0으로 간다고. 예를 하나 들어줄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단어는 응용이라서 실제로 미정계수를 구하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나와.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마일분의 루트 x 플러스 1 뿔 k라는 친구가 있어. 근데 이거의 극한값이 이때 수렴한데, 얘 수렴한데 0은 아니야? 수렴한데 0이 돼도 상관없는데 0이 아니야? 수렴하는데 그 상황에서 k가 얼마니를 물어볼 거야. 자, k 어떻게 구할까? 자, 여기 3으로 바꿀게. k를 어떻게 구할까? k는 마이너스 2야. 왜? 그렇지. 그렇게 구하는 거라고. 봐봐. 이 분수함수가 l이라는 값에 수렴하지. 그럴 땐 분모가 0으로 가면 무조건 분자도 0으로 간다고. 그걸 지금 설명한 거라고. 지금 내가 설명한 그게 이 증명하고 이 장황한 게 요거 하나 설명하는 거야. 그 분수함수, 극한값에 존재하는 분수함수에서 미지수 하나 구하기 위한 미정계수법으로 분모가 0으로 가면 고민할 필요 없이 무조건 분자는 0으로 간다고. 그거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어요? 생각보다 간단한 패턴이야. 그런데 분자가 0으로 갈 때도 분모가 0으로 가. 단 0이 아닐 때만, 수렴하는 값이 0이 아닐 때만 성립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니네가 상식적으로 풀면 돼. 문제에서는 그 값을 배제시켜 주거든. 이게 니네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 개념. 자, 두 번째 개념. 이렇게 수렴의 값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미지수를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최고차를 예측할 수 있어. 최고차의 개수나 최고차의 차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최고차의 개수와 차수를 예측할 때의 포인트는 뭐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성립하는 거야. 예를 좀 들어볼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3x 분의 fx라는 친구가 2에 수렴한데
fx는 몇 차식일까? 2차식이야. 차수는 최고차 계수는 얼마일까? 4야. 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고. 왜 그러냐면 얘가 4x제곱으로 시작해야만 이 친구가 최고차분의 최고차에서 얘로 수렴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 친구가 3차가 되잖아. 무한대로 가. 안 돼. 이 친구가 1차잖아. 얘가 더 크니까 0으로 가. 안 돼.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수렴하려면 얘와 그러니까 0이 아닌 값의 수렴이야. 0이 아닌 값의 수렴하는 걸 통해서 얘와 얘 차수와 개수까지 예측할 수 있다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두 개의 미지수 구하는 연습을 좀 할 거야. 이게 여기서 말하는 미정계수의 결정 단원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용이 좀 어렵죠? 심화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여기. 근데 생각보다 한 두어 문제 풀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자, 두 번째 극한값의 성질은 여기 하고 설명해 줄게. 여기 얼마나 쉬운지 내가 보여줄게. 자, 우리는 여기서 미정계수 구할 거야. 미정계수 한번 구해보자. 일단 수렴하죠. 분모가 0으로 가면 무조건 분자도 0으로 가. 무조건이야. 그래서 x가 1로 갈 때지. a 더하기 1마 b가 0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b자리에 루트 a 더하기 1을 대입함으로써 미지수 하나를 소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미지수 하나 소거했어. 미지수 하나 구한 격이지. 그 상태에서 극한값을 구하고 싶네. 극한값을 어떻게 구할까? 이 상태에서 극한값 어떻게 구해? 극한값 4분의 1이라잖아. a를 구할 거야. 그러면 4분의 1이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숫자를 이용해서 a를 구할 수 있다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즉 극한값을 구할 거야. 어떻게 구하니? 야, 극한값 문제가 있을 땐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꼴부터 확인하라고. x가 1로 가니까 0으로 가지. 0으로 가지. 0분의 0 꼴이야. 0분의 0 꼴은 부정형이지. 부정형은 식을 적절히 변형하라고. 어떻게 변형할까? 유리화. 그렇지. 다 그런 접근이야. 모든 문제가.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루트 x a 더하기 x 마이너스 플러스 a 더하기 1 여기도 루트 a 더하기 x 더하기 루트 a 더하기 1이지. 분자 얼마 되냐?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x마일 나오지. 그럼 이 x마일 유리화 때린 게 약분되지. 그치? 그렇지. 그러면 남는 식이 x가 1로 갈 때 a 더하기 x 더하기 루트 a 더하기 1분의 1의 극한값 4분의 1이지. x 1 집어넣으면 되잖아. 극한값 구하는 거니까. x에 1 집어넣으면 2 루트 a 더하기 1분의 1이 4분의 1이야. 그러면 여기가 2가 되면 되지. a 얼마? 3. a가 3인 거 구했네. 그렇게 a가 3인 걸 구하고 a 3 집어넣으면 b는 2다. 이렇게 구할 때 사용하는 게 미정계수의 성질입니다. 알겠니?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의 문자를 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다시 한번 되짚어 갈 거야. 첫 번째, 모르는 문자는 두 개였어요. a와 b. 그런데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간다라는 걸 이용해서 하나의 문자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식 하나가 생긴다고. 하나의 식이 생기고, 두 번째, 극한값이 주어졌지. 그러니까 또 하나의 문자를 구할 수 있는 힌트가 있다고. 모든 문제 패턴은 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문제 푸는 게 단순해. 계산은 지저분하는데 생각보다 문제 풀이는 단순해서 여러분들이 연습만 좀 해놓으면 계산하기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이고, 다 이런 패턴이라서 빨리빨리 할게요. 이번에는 조금 더 유연하게 문제가 풀립니다. 자,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지.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간다고.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니까. 그러면 얘를 이렇게 대입하면 0으로 가니까 얘를 먼저 대입하면 우리는 4 더하기 2a 더하기 b가 0이다 라는 걸 구할 수 있지. 그래서 b는
마이A 마4라고 둘 수 있지.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ax 마 2a 마 4 분의 x 마 2의 극한값을 구하면 되는데 잘 보았더니 인수분해가 되겠네.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는 합차가 되고요. 얘네들은 a로 묶으면요 x마이가 되고요. 분자는 x마이야. 실상은 인수분해 x마이로 곱해서 약분하면 되는데 그냥 여기도 항이 두 개니까 약분 해도 되겠지? 원래는 x마이로 묶어서 약분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했어.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남는 게 x 더하기 2 더하기 a 분의 1인데 이게 3분의 1이네요. 여기까지도 알겠지? 자, x가 2로 간대요. 여기는 4지. 4에다가 a를 더해서 3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다 이런 패턴이야. 자, 근데요. 사실 이거는 교과서적인 풀이법이라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전 이렇게 안 풉니다. 이건 너무 계산이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계산 방법 하나 알려줄 거야. 획기적인 거 아니고 그냥 쉽게 푸는 방법이야. 사실은 이렇게 해도 돼. 리미트 x가 2로 가잖아. 그런데 우리가 분자가 2로 가는 거 눈치를 분자가 0으로 가는 거 눈치를 챘지. 그럼 당연히 분모도 0으로 가지 않겠니? 야, 분모가 0으로 간다라는 거의 다른 뜻은 뭐냐면 이 친구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야. 그래 0으로 가지 않겠니? 그러면 어차피 2차식이지. 나머지 뒤에 있는 걸 x 더하기 네모로 둬. a, b를 구하지 말고 네모를 구해버리자. 이해되니? 그 상태에서 어차피 약분되잖아. 내가 지금 인수인 거 눈치챘으니까. 그럼 여기 2지. 그럼 네모는 얼마일까? 1이지. 네모 1이잖아. 전개해봐. x제곱 마 x 마이지. 그래서 a는 마 1, 마 2. 이게 훨씬 쉬워. 분모가 얼마로 가니까 인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식 변형하는 거야. 웬만하면 우리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로 식 변형을 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인수분해 과정과 약분 과정이 다 간단히 정리되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지? 얘들아, 이거는 전 문제 유형인 루트 계산에서는 성립하지 않아. 거기서 쓸 수 없어. 이러한 다항식 꼴에서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항식 문제에서는 이런 계산법도 활용 좀 해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볼 거거든요. 다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자, 다항함수 fx가 x가 처음에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로 갈 때 이거고 x가 2로 갈 때 이거가 성립하는 f0을 구하세요 문제야. 아이들아, 이게 그 책에 있는 풀이랑 같지 않게 다르게 풀 거야. 좀 계산이 더 쉬운 방법으로 푸는 거니까 그냥 처음부터 내가 푸는 방법대로 풀자. 만약 문제에서 무한대로 간다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이 친구의 차수와 개수를 예측할 수 있어. 최고차는? 그치? 2x 제곱을 차수로 그러니까 x제곱을 차수로 가지고 있고 개수는 2니까 fx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도 2x 제곱으로 시작하는 i일 거라고. 그런데 너희들이 보통 어떻게 접근하냐면 그 다음에 얘네들을 미지수 잡아서 b, c를 대입해서 구하거든. 보통은 난 그렇게 안 할 거고 철저하게 둘을 분해해서 볼 건데 첫 번째 문제에서 만약에 무한대로 가는 게 주어진다. 여기를 통해선 최고차 수와 개수만 구하고 그냥 끝낼 거야. 최고차는 2차, 개수는 2 이렇게만. 그리고 곧바로 여기로 넘어갈 거거든. 여기로 넘어가 봐봐. 분모가 0으로 가지. 그럼 당연히 분자도 0으로 가겠지. 그러면 그 fx는 x마이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fx를 이렇게 멍청하게 설계하지 말고 설계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설계해. x마이를 인수로 가지고 있지. 그리고 최고차는 2지. 그럼 뒤에는 2x 더하기 뭐 k, a, 뭐 b 이렇게 놔두면 돼. 이렇게만 놔두라고 이제 앞으로. 알겠니? 최고차 차수랑 개수 구한 다음에 얘가 0으로 가니까 얘가 0으로 간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fx 이렇게 두라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x마이에 2x 더하기 k로 둘게. 고 여긴 x마이에 x 더하기 1이야.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우리는 약분 가능하죠. 약분을 해버리고 거기서 극한값을 이용해서 k를 구할 거야. 자, 분모가 3으로 가죠. 분자는 4 더하기 k로 가죠. 근데 그게 1이래. k 얼마야? 마일이지. k가 마일이니까 여기다가 마일 집어넣어. 끝.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알겠어?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fx 구해주세요는 전개 때려. 근데 문제에서 뭐냐? f 0 구하라 그랬지. 0만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치? 전개할 필요도 없다고. 흐름을 좀 알겠어? 얘들아, 이게 여기서 니네가 배우는 문제 다 이런 패턴이야.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즉, 미정계수법의 포인트. 차수와 인수 예측이야. 차수와 인수 예측. 그거 이용해서 문제 해결하니까 생각보다 문제 쉽게 풀릴 겁니다. 이해하고 있죠? 듣고 있죠? 잘 지내죠? 네. 자, 다음 유형 설명 안 한 거 라스트 유형입니다. 극한값의 대소관계인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명제 하나를 줄 거예요. 이 본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보세요. fx가 gx보다 커. 그러면 리미트 fx가 리미트 gx보다 크다. x가 a로 간다.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fx가 gx보다 크대. 그럼 fx의 극한값이 무조건 극한값보다 gx의 극한값이 크다. 이게 참일까 거짓일까? 참일 것 같죠? 이건 거짓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 있을까? 왜 이게 거짓일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거짓일까? 야, 우리가 구하는 거는 극한값을 구하는 거야. 함수값을 보는 게 아니라 끝으로 가면을 보는 거라고. 그러면 fx가 만약에 x제곱분의 1이고 gx는 x제곱분의 1 더하기 1이야. 그러면 누가 봐도 fx보다 gx가 더 크지. 그러면 얘네들의 극한값을 비교해봐. 자, 무한대로 할게.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1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1 더하기 1과 내가 뭘 잘못했군요. 네, 2로 할게. 발례를 잘못 구했어요. 이렇게 인 거야. 그러면 여기가 어차피 얘가 더 크지? 그럼 얘 극한값 얼마야? 0이지? 얘 극한값 얼마야? 0이지? 그래서 크다라고 이야기하면 틀려. 크거나 같다야. 같을 수도 있어. 그래서 얘는 틀린 거야. 자, 지금 하려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함수 자체가 함수가 크다고 해서 항상 극한값이 큰 건 아니야. 야, 작을 수는 없어. 작을 수는 없는데 큰 건 아니야. 하지만 같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보자. 3으로 할게. 3으로 할게. 그러면 x제곱분의 1보다 x제곱분의 2가 크고 x제곱분의 3이 더 크겠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2를 구했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3은 얼마일까? 0이지. 그러면 얘네들의 극한값이 같지. 얘도 0이고 얘도 0이야. 그럼 그 사이에 들어있는 이 친구의 극한값은 얼마게? 얼마일 것 같아? 자, 봐봐. 얘보다 얘가 크고 얘보다 얘가 크지. 근데 얘가 극한값이 0이야. 얘도 극한값이 0이야. 얘 극한값은 얼마일까? 당연히 0이지. 그게 지금 설명하려는 샌드위치 정의야. 흔히 우리 책에는 극한값의 대소관계라고만 나타냈는데 샌드위치 정리가 뭐냐면 샌드위치 정리를 해줄게. 샌드위치 정리가 뭐냐면 fx보다 gx가 크고 그거보다 아니다.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 사이에 hx라는 함수가 있어. 그런데 만약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l이라는 값에 수렴하고 리미트 같은 a로 갈 때야 gx가 m으로 수렴을 하는 상황 속에서 자세히 봤더니 l과 m이 같은 거야.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있는, 사실 갖다 들어가도 되는데 갖다 뺄게. 그 사이에 들어있는 리미트 x가 a로 가는 hx의 극한값은 이 값이랑 같이 나온다. 수렴한다. 그게 샌드위치 정의야. 자,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다이렉트로 극한값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얘를. 그럴 때는 얘 인근에 있는 계산하기 쉬운 극한값을 찾아서 그 사이의 극한값을 예측할 때 사용하자라는 게 이 샌드위치 정리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샌드위치 정리가 시험 문제로 나오면 이게 어떻게 샌드위치 정리지? 라고 문제를 풀 수 있잖아. 얘는 문제 유형이 다 똑같이 생겨서 누가 봐도 샌드위치 정리 문제고 누가 봐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의 문제야. 필수예제 15 한번 볼게요. 이런 식이라고. 이 문제가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냐면 봐봐. 이거랑 이거 그냥 사이에 그냥 이거 준다니까? 볼 필요 없이 무조건 샌드위치 정리라고. 근데 난 지금 fx가 얼마인지를 몰라서 fx의 극한값을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어. 하지만 나는 이 친구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는 디테일하게 말하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값을 구했지. 그러면 이 인근에 있는 이 친구도 x를 무한대로 보내보고 얘도 x를 무한대로 보낸 거지. 얘도 x를 무한대로 같이 보내봐. 그럼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친구의 극한값이 얼마야? 얘는 얼마야? 그럼 사이에 있는 건 얼마일까? 3분의 1이라고. 이게 샌드위치 정리야. 알겠죠? 샌드위치 정리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극한값을 다이렉트로 구하기 어려울 때 양쪽의 극한값을 구해서 얘네들 극한값이 같으면 극한값이다. 이거라고. 그래서 이거 관련된 내용은 다 이런 패턴이라서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의 문제가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다음의 문제에서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극한값의 예꼴 만드는 목적이야. 예꼴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자, 보세요. 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거의 극한값을 구해야 돼. 알고 있는 거는 fx의 상태밖에 몰라. 근데 우리는 fx를 제곱해서 x제곱 더하기 1로 나눠줘야 돼. 그러면 당연히 이게 대소관계가 성립하면 제곱한 거의 대소관계도 당연히 같지 않을까?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야. 대소관계가 성립하니까요. 제곱한 거의 대소관계도 같아. 그러면 얘네들이 0이 될 수 없는 x제곱 더하기 1로 나눠도 어차피 대소관계는 바뀌지 않겠지. 양수니까. 이제 또 친절하게 양의 실수라고도 해줬고 제곱에 1도 하니까 무조건 양수지. 그럼 내가 여기서 극한값,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해야 돼. 이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 얼마게? 9야. 얘 얼마니? 그럼 사이에 있는 애 극한값 얼마일까? 9겠지. 이게 샌드위치 정리. 알겠지? 그러면 기존에 했던 계산 법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아까 내가 했던 미정계수법, 샌드위치 정리 두 가지만 이해하면 이쪽에서는 할 거 없음. 다음에 하는 건 연속인데 연속도 할 거 없음. 다 극한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면 되더라.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이었고요. 자, 한 문제 남았네요. 활용 문제 한번 보자.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 제일 어려울 게 이런 활용 문제, 도형 문제인데 생각보다 문제 풀기가 쉽지가 않아서 포인트는 뭐냐? 식만 구하면 돼. 식 구하는 연습할게. 오른쪽 끈까지 함수 y는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a의 그래프가 있는데 사각형의 넓이를 SA라고 할 때 극한값, SA의 극한값 구하세요 문제야. 사각형의 넓이의 극한값 구하는 문제야.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함수의 식이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a라고 했어요. 그럴 때 이 넓이 구해야 돼. 구해보자. 넓이를 구한 이런 함수에 맞닿고 있는 도형의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만나는 점, 계산하기 쉬운 점을 미지수로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네, P로 할게요. P예요. 여기가 P면 이 점의 좌표는 P, 마이너스 A P제곱 플러스 A죠. 그런데 문제에서 얘를 정사각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 이 점의 좌표 구할 거야. 정사각형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죠.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야? 2P지. 이 길이는 얼마야? 마이너스 AP제곱 플러스 A죠. 그래서 그거를 만족하는 값을 구할 거야. 그러면 이항하면 AP제곱
플러스 2p 플러스 a는 0. 그거를 만족하는 우리가 구할 거는 사실 a죠. a가 얼마인지를 구해야 돼. 아, p구나. p가 얼마인지를 구해야 돼. 그래서 여기를 a에 관련된 식으로 표현을 해서 넓이를 구할 거야. 알겠니? 무슨 뜻인지 알겠어? p를 구할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p 어떻게 구하니? 어? p는 어떻게 구할까 여기서?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되네? 되지 않냐? a, p, p, a, 1 뿔뿔하면 이렇게 하면 a, p 이렇게 하면 a, p 되네. 인수분해가 되네. 그러면 a, p 더하기 a에 p 더하기 1은 0이야. 그거를 마이너스 a야? 인수분해 안 되네요. 마이너스구나. 그러면 얘는 p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 쓰자. p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마 1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1 마 ac가 더하기 a 제곱이지. 그런데 마1 마이너스라고 하면 이 전체 값은 음수가 되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p는 난 양수로 가정하고 풀었거든. 얘는 이거 플러스. 내가 구하는 p는 얘라고.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넓이야. SA인데 넓이는 가로의 길이가 2p였죠. 그러면 넓이는 4p제곱을 구하는 문제야. 그치? 4p제곱인데 이게 p야. 이거를 전개해서 식을 잡으면 돼. 전개하면 a제곱분의 4 두고 여기 1 마 2루트 1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1이야. 이렇게 되거든?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면 돼. 리미트 a가 어디로 갈 때냐? a가 어디로 갈 때야 이게? 무한대로 갈 때구나. 그러면 여기서 그냥 최고창 계수만 예측하면 되죠. 여기는 a제곱이고 여기는 최고창이 어차피 얘잖아. a제곱 4. 그래 답은 4. 이렇게 나온다. 알겠니?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과정 자체가 조금 헷갈릴 수는 있으나 식 잡고 극한값만 구하면 돼. 식 구하기가 어렵지 극한값 구하기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까지 마무리하고요. 지금 여러분들 하는 거 보니까 실력업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실력업은 스킵할 거야. 실력업은 스킵하고 딱 연습 문제까지만 꼼꼼히 좀 풀어오는 걸로 하면 돼요. 자, 지금 배웠던 내용이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앞에 있는 극한값 계산만 되면 뒤에서 나오는 내용도 생각보다 할만해. 그리고 극한값이 끝나면 미분으로 곧바로 들어갈 거야. 그러니 숙제 잘 해오고요.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